총재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할게 충녀의 대학 근데 제가 이제 뭐 아까 우리 총장님 얘기했듯이 어렵게 공부도 했고 총장님 만난 것도 인연이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하다 보니까 억수로 저는 재수가 좋고 운수가 좋은지 30대부터는 참 되게 잘 풀려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 총장님하고 몇 분은 제 얘기를 너무 잘 알아서 또 하기는 그런데요. 어쨌든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거 부끄러워. 제 김치영입니다. 거창하게 좀 적어왔는데요. 이거 말할 것도 적을 거는 되게 많은데 총장님하고 총장님 계시갖고 또 하기가 그래서 부끄럽사옵니다. 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잘생겼지요? 별로 재미없는 모양이네.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제가 좀 잘 나갔기 때문에 여기요. 이런 거 뭐 빠지 3학년 이런 다른 거 다 띄고 딱 사실을 혹고 딱 풀고 다니는데 사실은 사진 찍을 때 조금 좀 아마라 이래갖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거의 뭐 내인테 안 맞은 애들이었고요. 진짜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여러분 첫 기차가 몇 시 있는 줄 압니까? 서울 가는 첫 기차. 몇 시? 5시. 넌 안녕하세요. 5시에 5시에 첫 기차가 있네요. 5시. 오늘 5시 기차를 타고요. 어제 우리 3기 원래가 있어갖고 근데 기차표 끄는 그 총무님하고 수석 부회장님 형님 보여주면서 내가 도망간다고 2차 안 가고 도망갔습니다. 밥 먹고.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폭탄주 그래도 10몇 잔 먹은 것 같아요. 저 조성은 형님 술 잘 드시거든요. 막 내만 보고. 그리고 어쨌든 아침에 오늘 5시 반에 기차를 타려고 하니까 한 3시 반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자리가 꽉 찼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오늘 하루에 2분 나도 이렇게 인터넷 방송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오늘 유튜브에 뭐 나와갖고 국회의원 모모씨 나와갖고 뭐 축사 뭐 보내고 뭐 찢고 뽑고 하다가 왔는데요. 거기 패널로 나오신 분이 경기복지재단에 이 무슨 박사님이 오셨는데요. 그 박사님하고 점심 먹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고향이 포항이래요. 내가 고향이 포항이거든요. 포항분 계세요? 아예 지역 감정 조성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래가 고향이 어디 포항이다 그랬더만 경기복지재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만 수원에 있대요. 수원에. 그 수원시장이 지금 이재준이라고 있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 무슨 특례시 이런 얘기를 하대요. 특례시가 뭔지 물어봤더만 뭐 어떤 게 특례시라 우리나라 4개 있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복지재단이 수원시에 있으니까 내가 또 우리 포항에 후배가 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재준한테 전화를 바로 했더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시장님인데 안 받지. 바빠갖고 밥 먹는다고 뭐 밥 먹고 TV 자는지 안 받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후배한테 최면이 참 그래갖고 기차칸에 늘어오는데 지영아 아까 전화할 때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 전화 와갖고 해서 수원시장 이 포항고등학교 때 3학년 때입니다. 잘 나갔겠지. 여러 명 맞았습니다. 어쨌든 이때까지 그랬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잘생겼습니다. 충녀의 대학인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런 또 돌아보는 시간 또 생각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고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동의대학교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지금 네 번째 대학교인데요. 인제대학교 김해 있죠. 인제대학교. 제가 있을 때는 이만기가 내 친구라서 옆방에 같이 있다가 그때는 노상 내보고 술 사달라 하더만 요즘은 만나자 해도 만나지도 않는 게 부산에 지난주에 와서 저녁에 와서 술 먹고 아침에 골프 치고 가면서도 내한테 연락 안 오는 그 친구 아니겠지요? 새끼 때려치기야 돼. 11월 달 되면 무슨 일이 있어갖고 우리 학교 초청으로 농심호텔에 특강 올 겁니다. 그때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놀러 오시고요. 얘기 나온 김에 10월 3일 날 한글날입니다. 맞죠? 개천절이가 한글이가. 10월 3일 개천절인데 그날 농심호텔에서 미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합니다. 여기 혹시 그 원서 낸 사람 없습니까? 미스 코리아 말고 결혼하신 분만 할 수 있는 제가 심사위원장인데 혹시 아까 다른 총장입니다. 다른 IT 심사했는데 제가 미스 코리아 부산 심사 한 7, 8년 하는데 이제 갑자기 나이 들었다고 미세스 코리아 선발대회 심사 오라 그래갖고 혹시 나가고 싶은 이거 보니까 지금 우리 사기 후배님들은 여성분들은 다 나가면 진 받으면 일단 500만 원이니까 내하고 반반 나눠도 안 되겠습니까? 다 부자라서 돈에 별로 상관이 없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날 공휴일 날 농심호텔에서 미세스 코리아 그 심사하는데 시간 되면 놀러 있어 밥도 주고 그럽니다. 그 입장권은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노래 잘하시는 선생님하고 그하고는 몇 분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총장님 미세스 부산 진 안 받겠습니까? 저분들 나오시면요. 받으시겠지요? 진선미는 우리가 충료회대학에서 딸 수 있을까? 그래요. 16명 주는데 70명. 알겠습니다. 하여튼 혹시 제가 미스 코리아 부산 선발대회 심사를 오래 하면 여기저기서 아줌마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우리 조카가 어쩌고 저쩌고 제일 기억 남는 사람이 그랜드 호텔 옆에 마산하구찜인가 하는 잘 나가는 아줌마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미세스 코리아는 뭐 그런 일이 없겠지. 그렇습니다. 또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동의대학 교수인데 동의대학 학생 중에 한 명이 체육학 학생인데요. 덩치가 이래요. 와 그래갖고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꼭 뭐 날씬하고 그것만 되나 진짜 체력이 국력이다 그래갖고 일단 본선까지 올리자 18명 중에 그래 올라왔어요. 그래 나중에 어쩌게 나왔어요 이랬더만 교수님 내가 체력이 얼마 좋은데요 미스 코리아 몸도 밥도 안 먹고 저래갖고 저 미스 코리아 못해요. 내가 나가야 돼요. 근데 그 뒤로는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제가 장담은 못하는데 어쨌든 용기가 대단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학교에서 교수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요. 또 연구를 해야 되니까 합니다. 4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한번 마추픽추 다 올라가 봤습니다. 마추픽추 그런 데 있죠. 참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올라갔더니 내려와서 언제 다시 또 오겠노 싶어갖고 스탬프 한 번 더 찍어갖고 한 번 더 또 거짓말 좀 해갖고 한 번 더 들어갔다가 왔더만 그래서 나는 2번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가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잘생겼죠? 아들 2명 있습니다. 아들이 어째 그래? 우리 학생들은 저만 보면 좋아하는데 아버지. 우리 아들들은 저보고 아버지 크지도 않고 별로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전화 안 오고. 자, 오늘 우리 사기생인데요. 제가 3기생 하면서 참 충효의 정신에 또 충효의 정신을 너무 많이 받고 또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특별히 유지 총장님이나 같이 한 우리 동료들께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너무 잘할 것 같은데요. 이제 얘기하는 것, 여기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다 왔고 또 소통이 단절될까 그럽니다. 며칠 전에 성우 하이텍 조금 큰 성우 하이텍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억수 높으신 그 자제분이 어쨌든 뭐 이래 갖고 그 나이도 좀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30살 넘었는데 어쨌든 얘기를 하다가 상담을 하러 학교까지 왔습니다. 서울수 대학도 마치고 그랬는데 1시간 얘기하고 갔는데 그렇게 많이 변했다가 아버지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저보고 억수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서 저런 높으신 분은 뭘 사줄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집이 연지동 한신 아파트인데요. 앞에 한신 포차가 참 그 아줌마가 밥을 참 잘합니다. 밥도 잘하고 막걸리도 맛있고 거기서 밥을 좀 사달라고 하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소통의 단절, 지금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인간성의 상실, 또 인간관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상강오륜법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기술이 인간 단계를 넘어서 우리는 충의 정신을 받아들여 갖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 그 기술적인 얘기 조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업혁명. 뭐 이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산업혁명이 처음 영국에서 그 나올 때 영국의 제일 부자가 말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말 있죠. 말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니까 많은 농축산 이런 것들을 옮길 수 있어 갖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기술이 발전되고 전기기관이 이제 나올 시점인데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뭔가 말이 끌고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이런 게 오고 또 이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말이 필요 없고 전기기관으로 갈아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이나 시골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무슨 헛소리 같은 거 하고 있노? 뭐가 기계가 뭐 퉁퉁거리고 기계라는 말도 없었겠죠. 남말도. 뭐가 그런 게 있어갖고 그렇게 하겠노? 우리말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불과 몇 달 순식간에 그냥 전기기관이 나와갖고요. 석탄이나 나무를 떼면 말은 뭐 끌고 가면 물도 먹여야 되고 또 피곤하면 잠도 자야 되는데 전기기관에는 막 그 뭐 석탄이나 나무만 떼면 가고 뭐 24시간 가고 이러니까 말을 해갖고는 이게 수지타산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딱 캐치하고 바로 아이고 이거 팔아야 되겠다. 빨리 갈아타야 된다. 이랬던 사람들은 다시 뭐 부자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대열에 갔는데 그렇지 않는 거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말로 쫄딱 망했다 그럽니다. 쫄딱 망했다. 이게 이제 1차 산업에 나오는 뭐 농담 반 진담 반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4차 혁명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을 쓰고 뭐 메타버스다, 게임 속이다 여러 가지 그 공간에 있고 인공지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고 잘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서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서초를 가는데 택시를 탔는데 와 86살 된 분이 택시 운전합니다. 와 그래서 연세가 좀 계시는 것부터가 그때서 제가 어르신 한 60대 했습니까 이랬더만 제가 60대였는데요. 그래서 슬쩍 그랬더만 아이고 우리 총각 아저씨 제 나이를 어떻게 그렇게 올해 86입니다. 그래서 와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좀 쉬시지요 이랬더만 자기 동료들 중에 택시 운전을 하다가요 쉬는 순간 핸들을 놓고 쉬는 순간 2, 3년 있으면 사라지고 없대요. 그분 얘기가 2, 3년 지나갖고 자기들 동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대요. 와, 이 뭐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안 움직이면 집에 앉아가 가만 앉아가 텔레비전 볼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그러더라고. 와,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4차 산업혁명 1차, 2차, 3차, 4차 거의 다 아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컴퓨터를 배우고 이랬던 3차 산업혁명 컴퓨터로 하던 시절이 오토매틱 자동화도 어느 시절에 없어지고 없었습니다. 뭐 자동화 얘기 잘 안 씁니다. 그렇죠?
보세요. 메타버스 인공지능 2, 3년 뒤에도 쓸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사이버 피지컬, 뭐 사이버 대학 이런 것처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조선시대 옛날만 하더라도 우리는 공부할 때 서당 같지 않습니까? 물론 선진국에는 학교가 있었죠. 대학교 생긴 지 수천 년 전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당 같은 거 하다가 우리도 뭐 일제시대 이러면서 학교가 들어왔죠. 초등학교를 기초 정도는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초등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 보니까 요거 정도 배워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물론 선진국에 더 빠르죠. 중학교 그런 걸 만들었어요. 미들 스쿨 이러죠. 중간쯤 배우는 걸 만들었어요.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 하이스쿨을 만들었습니다. 하이스쿨이 뭡니까? 아주 높은 학교입니다. 그렇죠? 높은 데 가서 공부를 합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면요. 하이스쿨, 미분적분 이런 것, 미분적분 풀으라 하면 풀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렵다 아닙니까? 그렇죠? 물리, 생물도 억수 어렵습니다. 뭐 줄기세포 어쩌고 하지만 DNA 이러지만 억수 어려운 공부입니다. 고등학교 공부가. 그렇죠? 사실 고등학교 이후에 공부도 잘 안 하지만 제가 대학에 있지만 대학 가서 공부 잘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20살 정도까지 거의 보통 세계적으로 다 나이가 1살 아니면 2살 차이로 나고, 물론 뭐 프랑스나 유럽에는 4살부터 학교를, 우리 학교 체계가 우리나라하고 다르지만 그렇게 학교를 유치원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보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다 싶어갖고 대학교 그런 걸 안 만들었습니까? 대학이 뭡니까? 큰 학문 하는 데 아닙니까? 중학교까지 나와갖고 높은 학문까지 나와가 또 대학교까지 또 공부를 합니다. 그죠? 공부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까지. 그렇죠? 또 대학교는 4년입니다. 그런데 이래 또 살아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여기 대학원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대학교 해갖고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사회 나와서 안 만다. 대학원에 석사 크는 거 만들었어요. 석사 아니십니까? 그래가 시간이 또 몇십 년 흐르다 보니까 이거 갖고 안 된다. 도사 같은 글을 만들어야 되는 거 박사 만들었어요. 지 분야의 최고 도사다. 박사죠. 자기 논문 내는 거 자기가 제일 많은 게 박사입니다. 그렇죠? 박사까지 만들어 놓고 인간들은 박사 후 과정, 포스트 닥터 뭐 이런 박사 후 과정 그런 거 박사 후 과정까지 만들었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요. 한 10년 뒤쯤에 나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10년 뒤쯤에 박사 후 과정 나오고 뭔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인간들은 이 배움에 대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충효의 여기 대학 아닙니까? 그렇죠? 충효의 노래방 아니잖아요. 총재님 뭐라 할라? 충효의 빠찡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충효의 축구장도 아니고 충효의 대학 왔잖아요. 이제 그런 단계를 넘는 대학교를 와갔습니다. 여러분들 다 어른이잖아요. 다 집에 가면 처녀 총각이 계신 모르지만 다 자식도 잘 있고 다 그래 잘 사시는 사회 성공하시는 분들인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도 대학교 대학원 다 공부하시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평생교육학과 이런 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요즘은 평생교육학과 없는 데 없어요. 롱 타임, 롱 에듀케이션. 평생교육학과 이래 처음 만들었을 때 그것은 뭐 하는 거지. 요즘은 과들이 하도 많아갖고 그것은 뭐 하는 거지. 그런 과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메타버스 과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고요. 인공지능학과는 정부에서 많이 만들어 그래서 또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변하고 공부를 하는데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 와서 하는 공부도 여러분들의 그 배움이나 충의 정신의 실천 이런 게 연장선이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자, 1차, 2차, 3차, 4차 뭐 이렇게 늘어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블록체인 그런 것, 빅데이터 참 얘기 많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 속에 들어오고 이거는 다 우리한테 체화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가고 없습니다. 계속 새롭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배움이나
가르침 이런 게 없으면 만약에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옛날처럼 산에서 그냥 이거 뭐 치마 같은 거 나무 하나 두르고 그냥 뭐 대충 눕고 살 때는 그렇잖아요. 인간의 수명 그런 게 있잖아요. 청동기, 구석기 인간 수명 몇 살인 줄 압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인간 수명이 몇 살인 것 같습니까? 청동기, 구석기 그때는 10살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나가서 지금 산에 가서 풀 뜯어먹고 대충 뭐 토끼 가는 거 쫓아가 잡아먹으려 하다가 뒤에 오는 호랑이한테 잡혀갖고 잡아먹히고 뭐 10살 살겠습니까? 잘 못 살아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러면 고래장 하러 가잖아요. 몇 살입니까? 60 아닙니까? 60. 고래장 아버지 한갑 되면 막 한갑 상이나 묻고 막 아버지 지게 지고 막 놀러 갑시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60살 돼갖고 지게에 들어가서 이래 앉아있을만 하면은 움직일 수 없고 막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내가 토끼띠 60인데 내가 우리 아들이 지금 아버지 지게에 타세요 이러면 내가 이 새끼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럴 거 아닙니까?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도 몇 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자는 88인가 7인가 네 바뀌니까 그렇죠. 또 남자는 뭐 고생하니까 1, 2년 낳는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거의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예를 들면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94살에 돌아갔어요. 와,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일제시대부터 그래 어렵게 해서도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나는 지금 한 120살까지 살까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래도 조성은 형님하고 저 이기 회장님만 붙잡고 있으면 내를 먹여 살려준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기생들 중에서도 그럴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입니다. 3년, 4년 뒤에도 인공지능 말을 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IT 분야에 이렇게 계속 왔는데요. 유비쿼터스, 이 편안, 하여튼 신조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여러 가지 하면서 많이 늦었고 힘들었지만 이쪽 분야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페이스북, 특히 카카오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드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빨리 했고 더 자신이 있었는데 왜 나는 그걸 못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실은 카카오 지금 의장이라 그러죠. 초창기에 만들 때 형님 이거 사면 대박 납니다. 이랬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20, 30년 전에 얘기를 하면 이게 미쳤나 그런 얘기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3천만 원쯤 사갖고 몇 년 전에 어떻게 저쪽에 30억, 35억 이래 본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나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내 같은 사람은 어차피 이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죠. 돈 없게 보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술, 로봇공학 기술 끊임없이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편성할까 그렇습니다. 사물 인터넷. 그렇잖아요. 3, 4년 전만 해도 인터넷 오브 띵 모든 것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한테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용어들을 안 써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초연결, 블록체인, 가상화폐 그럽니다. 자, 영상들은 나중에 보고요. 여기 지금 보면 4차 산업혁명이 바꾸는 세상입니다. 거의 다 지금 여기 사실은 작년에 우리 3기 할 때 제가 또 특강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두 번 듣는 사람들은 똑같은 것도 몇 개 있는데 이럴 줄 모르겠습니다. 바꾸려고 했는데 바꿀 게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바꿀 게 없어요. 2, 3년쯤 지나면 바뀌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 있잖아요. 지난 약 9,900년 동안 과학의 속도가 예를 들면 열이라 그러면은 1964년 동안 2000년까지 50년 안 되는데 그 사이에 100배 왔고요. 여기서부터 2000년부터 2010년 10년 정도 지나왔는데 4000배 빨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서 2020년 되니까 6만 배 빨라져 버렸어. 속도 자체가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 10년 오는데 780만 배 빨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작년 데이터인데 지금은 700, 800이 될지 900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45년 되면 여러분들 몇 살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는 이제 정교수 크는 걸 발령을 딱 받으면 이렇게 그 정교수 발령장을, 임명장을 주면서 정년 퇴임 날짜를 딱 찍어줍니다. 나는 이제 2029년 8월 31일 생일이 8월 31일 학교는 알다시피 8월 말, 2월 말 체계가 그러니까 그래 돼 있습니다. 2029년 8월 31일 날 정년 퇴임하는데 그때 학교 와서 저 축하 좀 해주시고요. 선생님만 오실 것 같다. 뭐 안 한 때에 안 온다고 뭐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유명한 책에 이 특이점이라는 책에 2045년 사실은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전부 다 계시는 때 아닙니까? 2030 그것도 몇 년 안 남았다 아닙니까? 2045년 되면 특이점 그럽니다.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해서 또 인공지능이 내를 그때 되면 네 그때 나를 얕잡아봤죠. 이래서 또 나를 뭐라 하면 안 되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분이 2045년 되면 인간의 두뇌를 훨씬 뛰어넘고 생각이나 감정이 인간보다 뛰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기계가 뭐 사람을 두드려 잡고 뭐 쫓아내고 그러잖아. 그러다 빠바방 이래갖고 유명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물리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쯤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드는 기계에 우리가 당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은 영화들이요. 오래된 유명한 영화들이 10년, 20년 되면서 그렇게 우리한테 그때 그 영화가 그렇게 되나. 참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참 상상력이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태까지 잘해야 됩니다. 지금 조금 있어 보이세요. 몇 년만 있으면 집에 우리 요 롯데호텔도 식당에 몇 군데 가면 배달해 주잖아요. 그렇죠? 일본 가면 더 많습니다. 저도 다음 달에도 일본 가야 되는데 더 많습니다. 거의 천지백갈입니다. 거기서 한 10년쯤 지나면요. 서면 이쪽에 오면 물반 고기 반 그러죠. 우리는 고기 낚시. 사람 반 인공지능 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고 트랜스 이렇게 얘기하죠.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이분이 남자에서 여자는 잘 모르죠. 인공지능 저도 컴퓨터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지만 옛날에는 무슨 형내고 코미디언 심형래 씨가 고질라 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한 20몇 년 전에 저도 애니메이션 하니까 같이 만들고 저기 서울의 화곡동에 천막 쳐놓고 100몇십 명 밤새들 자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안 좋고 이럴 때 같이 만들 때 심형래 지금 안 나오지만 참 사람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참 친했는데 어쨌든 그래갖고 그때는 영화를 만들면 이게 끊김 현상 요즘 카메라 화소 픽셀 그러잖아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끊기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총장님 불러오겠습니다. 총장님 빨리 어디서? 자, 그런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10년, 20년 뒤에 예를 들면은 이 인공지능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할래? 내가 사랑하는 여인인 줄 알고 진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한 달쯤 사귀다가 찢고 뽑고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사실은 고백하는데 나는 인공지능이거든 이러면 기절 초풍을 해야 되나 기절 초풍을 안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다. 자, 인공지능이 바꿔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사무실에 바꿔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이거 봤을 겁니다. 김주아인데 김주아가 아니고 인공지능 김주아입니다. 김주아 잘 알죠? 동영상 돌리면
자기는 요 뉴스 한 컷 하는데 둘이, 요거는 진짜, 남자는 진짜 앵커고요. 요 김지아는 진짜 김주아가 아니고 인공지능 김주아입니다. 김주아 인공지능입니다. 뭐 동영상 보면 되겠지만 한번 보이소. 김주아 치면 나옵니다. 그 뉴스 하는 거를, 요거 지금 뉴스를 아주 잘해요. 하나도 틀림이 없이. 딱 프로그램 입력해갖고 10시간쯤 돌리니까 딱 입모양하고 똑같이 나와요. 근데 딱 보면 어딘가 눈빛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르긴 다르. 보통 사람 보면 전혀 몰라요. 어쨌든 그래갖고 10시간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구분 못하는데 우리는 밤새들 공부할 수 없다 아닙니까? 우리는 자야 되고 또 사랑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돌려놓으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둑 떠갖고 이서들이 하고 뭐냐 인공지능하고 인자 우리말로 잽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공부를 계속 해버리니까 밤새도 돌리니까 그렇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로봇 앱으로 주문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3년 전에 차를 바꿨는데 이제 그때 차를 바꾸면 나는 이제 차를 안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선택해서 차는 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막 돈도 없지만 은행 가서 빚내서 사자 그래서 차를 바꿨어요. 지금 조금 있어 보세요. 차를 가지고 어떻다 차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도 차에 옛날에는 바퀴, 외장 이런 것들이 훨씬 차값에 많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2년 전만 해도 50%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한 70%, 80%가 끔때기 그거는 돈이 안 된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ICT 기술인데 지금은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큰 회사들이 차 안에 뭘 넣을 것이냐 뭐 여러분들 들어봤지만 영화를 넣는다 뭘 넣는다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차 안에 어떤 콘텐츠를 넣는가에 지금 그 경쟁을 하고 있답니다. 차 뭐 바퀴 만들고 뭐 위에 이거 만들고 이거는 뭐 그거는 문제가 그건 아주 뭐 손쉽게 넘어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뭐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친구들 잘 나가는 친구들 뭐 그 제네시스 990 한번 타보니까 와, 차 진짜 좋습니다. 그래 뭐 지금도 고속도로 뭐 어지간한 도로는 그냥 뭐 자고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진 않지만 어쨌든 조금 있어 보이죠. 올해 연말 내년 연말쯤 돼보세요. 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운전석 없는 것 4단계, 5단계 올라가면 완전히 거의 막 차 안에서 고도리 한판 치고 노래 한번 부르고 애인하고 좀 손도 잡고 이래 가다 보면 집에 가가 있고 집으로 가면 안 되겠네 애인하고는. 그건 농담입니다. 어쨌든 애인하고 손잡고 집으로 가면 안 되니까. 제 평소 얘기가 자꾸 나왔어. 우리 영란쌤하고 우리 3기 기수들은 저를 이해할 겁니다. 자, 새롭게 바꾼다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메타 하는 거는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가상, 저 멀리 초월하는 것. 그 다음에 버스, 유니버스, 초월하는 세상, 우주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게임을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니까 사실은 가상현실 비슷한 데 들어가서 많이 놉니다. 여러분들 게임 하잖아요. 게임하면 그 속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메타버스는 다른 거는 현실 세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게임도 MMORPG 이래갖고 다중적으로 니도 들어왔나 막 이래 할 수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모든 것들. 그리고 코로나가 와서 더 빨리 발전되고 그렇습니다. 이프랜드 여러분들 봤던 건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4가지 정강현실 그런 게 있고 여러분들 정강현실에 포켓몬 기억나죠? 2, 3년 전에 뭐 찢고 볶고 뭐 어린이 저도 집이 연지동 있는데 시민공원에 막 포켓몬을 잡으러 가니 지랄하고 자빠져 있죠. 지랄한다. 요거는 선생님 요거는 빼주이소요. 나중에 혹시 동영상 나면. 어쨌든 그걸 정강현실이라 그러고요. 일상적으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일상기록 이것도 메타버스에 들어갑니다. 현실하고 똑같은 거울 같은 세상, 거울 세상이라 하죠. 그 다음에 가상, 완전히 가짜 세상. 이 4가지를 다 합쳐놓은 게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메타버스가 대장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합쳐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쳐놓은 게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것들은 정강현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바코드도 되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되면, 정보가 뭐 나오고, 여러분들 박물관 어디 가면 되면 나오죠. 정강현실이다. 일상을 기록하는 거, 그렇잖아요. 일기장 잘 안 쓰잖아요. 내 같은 사람은 일기장 쓰지만 잘 안 씁니다, 여러분. 거의 그렇고, 거울 같은 세상. 그 다음에 완전히 온라인 게임 이런 것들이 가짜 세상에 가서 노는 거죠. 이걸 다 합쳤으니까 메타버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는 진짜와 가짜. 이걸 합쳐놓으면 정말 잘 모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작년 거긴 하지만 이렇게 메타버스 또는 메타휴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선거, 홍보할 것 없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디라도 안 따라가면 안 되니까 우리 학교도 이렇게 메타버스, 코로나 시대 메타버스 졸업식, 입학식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알다시피 오징어 게임입니다. 메타버스 이런 환경에 나왔습니다. 대박 치는 거 있습니까? 이 텔레비전을 저는 너무너무 시골에서 자라갔고요. 너무너무 시골에서 자라서 고등학교 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기 들어왔다 하면 정말 시골 아닙니까? 우리 집이 포항에서 떨어진 산골인데 조금 읍내에는 내가 초등학교 이래 때 보면 들어왔는데 우리 집은 너무너무 꼴짝이라 갖고요. 너무너무 아주 꼴짝 중에 꼴짝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포항 시장하는 이강덕 시장이 내하고 같이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요. 거기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잘 사는 집은 촛불, 그 다음에 못 사는 집은 무슨 불 속에 호롱불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참 그거 놓고 공부했던 시절이 어제 같은데 그게 조선시대입니까? 고려시대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살아있고 비슷한데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넷플릭스 이런 거 텔레비전을 흑백 텔레비전, 칼라 텔레비전 나와갖고 대통령 나와갖고 좋아하던 시절인데 텔레비전을 골라볼 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죠? 생각했겠습니까? 생각 못했습니다. 역시 앞서가는 사람들은 다르다. 나는 왜 그런 것들을 못했을까? 그렇습니다. 자, 메타버스 콘텐츠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충녀의 정신들을 우리는 어떻게 넣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총장님이 준 시간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멋지죠? 어느 노래방에 가면 이런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이크 한번 보이소. 원 노래방 아니고. 개인 마이크입니까? 근데 코로나 때 내가 가니까 저런 거 주던데. 코로나 때 노래방 안 갔어요? 여러분 착실하시구나. 나는 정부, 또 유튜브 나가면 또 정부, 아닙니다. 내도 됩니다. 누가 뭘 하겠나. 저걸 훔쳐가려고. 저는 제 연구실에 오신 분들이 몇 분밖에 안 계시네. 술집에 가면 양주 잔이 참 예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디 국제시장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잘 안 팔아요. 술집 가서 술 먹다 보면 양주 잔 이런 게 각도 이래지고 그럼 나는 주머니 얘가 오면서 이제 가져갑니다. 얼마입니까? 이러면 막 가져가서 이래갖고 연구실에 오면 그런 잔이 많이 있는데 저 마이크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 얘기 한 10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좀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다리를 많이 다쳐갖고 20살 때 이 다리가 잘려갖고 의족입니다. 의족 안 걷죠? 그런 사람 있네. 고마워라. 제가 20살 때 그래갖고요. 1년 동안은 이 다리를 자르면 의족을 끼면 막 걸어질 것 같죠? 안 걸어집니다. 택도 없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은 20살 때 그러니까 약 한 40년 지났잖아요. 구둑살이 워낙 많이 배기갖고요. 이제 이래 던질 수 있는데 1년을 제가 이제 재활한다고 휠체어 타고 있었고 대학교 하고 다닐 때 28, 9 거의
결혼식 할 때도 제가 하나 이 목발 이런 걸 짚고 다녔는데 목발 27, 8가지 목발 짚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쪽 짚는 목발을 짚고 다녀갖고 34살에 목발이 어쨌든 했습니다. 뭐 얘기하기는 긴데 제가 이제 원래는 다리를 다치고 이래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한의사가 되면 되겠다. 그때 생각으로 한의사가 되면 뭐 휠체어 타고 있어도 한약 짓고 뺑 돌아서 한약 짓고 뼈래면 밥 먹을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한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하여튼 뭐 그래갖고 그 해에 경주 동국대학 가면 한의대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한의대를 하도 많이 떨어져 갖고요. 그래서 거기 갔더만 휠체어 타고 실습이 안 된대요. 제가 또 82학번쯤 되죠. 82학번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뭐 장애인 이런 게 별로 뭐 끝발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 다음 해는 1년 동안 휠체어하고 목발을 짚고 갔는데 성적은 괜찮은데 커트라인이 그 당시만 80년, 81년, 82년만 해도 한의대가 별로 안 높았어요. 뭐 그냥 공부 좀 하면 갔어요. 84년, 5년 이렇게 되면서 커트라인이 쫙 올라가더만 매년 뒤에 의대처럼 이렇게 위로 딱 올라붙었어요. 1년, 2년은 신체 검사에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성적이 안 돼요. 그래도 나는 1년 하면 걸리겠지. 1년 하면 걸리겠지. 1년 하면 걸리겠지. 이래갖고 재수 한 불러 재수 그 다음 뭡니까? 삼수 어떻게 알았어요? 삼수 해봤고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래서 저는 5년을 재수를 해서 나는 1년만 하면 되겠지. 1년만 하면 되겠지 이랬는데 그게 뭐 우리말로 팔자에 없는지 그 성적이 안 되는지 결국에는 한의대 갈게요 못 갈게요? 결국에 못 갔습니다. 못 가서 요래 있죠. 지금 내 갔으면 한의사 우리 유명하신 형님들처럼 돈 많이 버는 한의사 동네에 있는 분처럼 휠체어 타고 다니 잘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갖고 저는 우리나라 한의대, 경희대, 원광대, 경주 동국대, 세명대, 대전대, 강원도 원주의 상지대, 대구 한의대 몇 분 떨어질게요? 1차, 2차. 잘 맞춰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5년 재수하면 몇 분 떨어졌어요? 뭐지?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면 10번 떨어져야 되는데 9번 떨어지고 그 해에는 이제 그러면 대학교를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데나 가자 그게 저는 인제대학교를 나왔습니다. 한의대 떨어지고 어쨌든 그래 들어갔는데 1학년 때 들어가니 너무너무 재미없습니다. 내가 올라가는 가지고 그 당시에 학교들이 다 동의대, 동서대 대학 생기기 전에 이래갖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1학년 때는 좀 그렇지만 목발을 짚고 달리고 수염도 많이 나고 또 다리도 아프고 이래갖고 나이도 많고 25살에 입학을 하니까 애들이 군에 갔다 와도 내보다 어리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거의 집에 지금도 연지동 삽니다만 그 당시에 어른이 초읍에 성경 아파트 근데 살아갖고 나를 다리 아프다고 저 구포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구포에 가면 스쿨버스가 거기 무슨 예식장, 대한예식장인가 무슨 예식장 앞에 그 당시에 세워주면 그걸 타고 인제대학교를 김해 갑니다. 그때만 해도 논하고 밭 전부 그런 건데 지금 전부 공장, 아파트 이래 다 썼죠. 세월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1학년 때는 거의 점심 때만 되면 학교 뒷산에 가면 조그맣게 이렇게 라면 팔고 그래서 라면 한 그릇, 막걸리 하나 이렇게 사서 먹고 술 좀 먹다가 그냥 집에 오고 1학년 때 그렇게 지내다가 2학년 때는 제가 음악을 좀 좋아하고 그래서 바이올린을 배운다고 돈만 주면 그냥 바이올린 레슨을 받으러 다닌다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2학년 때는 바이올린 레슨 3학년이 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대학교를 2년 안 하고 다녀봐도 이거 예비고사 치면 어쨌든 한의대를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크게 나는지 그래갖고 집에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초읍에서 대학교 기숙사 들어갔습니다. 나 다리 아프니까 기숙사 무조건 내주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부터
옛날에 재수했을 때 책이 엄청 많다 아닙니까? 5년 재수했으니까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석, 해법, 뭐 한샘, 국어 뭐 많다 아닙니까? 가지고 도서관과 단과 학원을 다니면서 1년 동안 그래갖고 공부를 한디를 쳤습니다. 아, 정말 이상한지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때 89년도에 동의대학교 한의대가 떡 생겼어요. 그 옛날에는 한의대가 이 밑으로 경주 동국대학교 한의대만 있고 이 밑에 없었는데 야 이거는 내를 위해서 한의대가 생겼구나 이래갖고 아싸 이래갖고 내가 수험 번호가 몇 번이겠습니까? 원서를 내는데 1번이겠죠. 내가 뭐 눈치 볼 필요 있습니까? 이미 나는 뭐 베린 몸인데. 그래서 1번을 원서 내는데 동의대학교 건물 2개인가 3개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저 위에 지금 그래 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내가 2006년도에 동서대학교 있다가 동의대학교를 자리를 옮겼는데 야, 그 당시에 수험 번호가 있을까 싶어 갖고 1989년도 그 88년도 겨울에 시험 쳤는 수험 번호가 있는가 싶어 갖고 교무처의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걸 왜 놔둡니까? 그런 걸 왜 묻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랬는데요. 어쨌든 그래갖고 대학교 3년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뭐 얘기가 좀 길어져서 그러는데 4학년이 되고 그렇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4학년이 되고 할 게 없어갖고 사실은 이제 나는 이제 삼수, 사수 또 특별히 동의대학교 떨어지고 한 달 뒤에 강원도 원주의 상지대학을 다시 그 겨울에 1월 달에 또 떨어지고 그래서 태종대도 또 가봤습니다. 태종대 내가 2번째 갔는데요. 어제 아래 총장님 모시고 그 태종대 영도에 그 노래자랑 가니까 참 옛날에 내가 89년도에 겨울에 비 맞아가면서 영도 태종대를 목발을 짚고 올라갔는데 내가 까딱했으면 여러분들 못 볼 뻔했는데 소주를 반병 묻고 올라가야 거기 찰까 말까 이래요. 한 2병 묻으면 내가 여러분들 보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 어쨌든 그래갖고 그것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나중에 우리 집에 이제 알고 참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인제대학교에서 서울버스 타고 구포 나와서 버스를 타고 사상의 공장 지역에 그 당시에 갑니다. 그럼 하루 종일 이렇게 공장에 불량품 신발 공장에 불량품 주는 이렇게 이래 앉아갖고 불량품을 이래 주셨습니다. 3월달, 4월달, 5월달 그 당시 받은 월급이 23만 원, 5월달 25만 원 정도. 나는 사실 그럴 때 악재같이 돈을 벌면은 정주영, 이병철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했어요. 와, 근데 25만 원 좀 벌어갖고 5만 원은 차비, 5만 원은 뭐 그 술 먹고, 5만 원은 저금. 이러면 야, 한 석 달 저금하려 그러니까 15만 원도 안 돼요. 물론 그 당시 15만 원하고 지금은 다르지만, 야, 이래갖고 어떻게 부자가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상 알죠? 3, 40년 전, 20, 30년 전에 사상 알잖아요. 지금 사상이 뭐 공장이 별로 없지만 그때 지나가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 고무 냄새, 냄새가 많이 났잖아요. 그 아침 먹으면 나는 나오고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저를 바꾼 그 5월 20일을 제가 잊지 못하는데요. 저는 이제 아침에 8시 반에 공장에 출근해서 하리점들하고 종치면 점심 먹고 또 일하고 또 종치면 6시 되면 그 김해로 갔습니다. 집에 알면 참 우리 아버지 엄마 뭐 기절초풍하겠죠. 그래 어쨌든 그래가 5월 20일 날은 봄바람이 살랑 부는 학교 버스를 내려서 올라가는데 목발을 짚고 올라가는데 와 바람이 부는데 술 냄새하고 노래 소리가 막 위에서부터 비타를 이래 있잖아요. 쫙 나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송창식 이런 분들이 와서 노래했죠. 노래를 하는데 와 고래 잡으러 가자 무슨 잡으러 가자 뭐 노래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저 구석에는 찌지고 볶고 머시마 따라 뽀뽀도 하고 그러는데 와 내가 그 공장에 나도 대학교는 다니지만 공장에 가서 내가 2달 20일 정도 이렇게 체험했는 거는 3월달 4월달 올 때
야, 중치부 밥 먹고 또 월급 주는 날 되면 그 다음 날 되면 몇 사람이 또 안 와요. 월급을 봉투에 주니까 우리 주잖아요. 그 다음 날 안 와요. 그날 저녁에 뭐 했게요? 술 먹고 자쁘는. 그러면 야, 누구야? 전마 집에 빨리 가서 찾아온나라. 뭐 공장이 안 돌아간다 그래요. 그럼 술 먹고 다음 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충 아시죠? 잘 아시는 분은, 고생하신 분 몇 분 빼고는 다 뭐 집에 부자니까 그런 거 알 택이 없다 내가 보니까.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기숙사에 방을 3명 쓰는데 후배 한 명이 형님 저 요즘 학교에도 안 배우고 내가 나이가 많다, 벌써 나이가 29이 된다 아닙니까? 도대체 학교도 안 보이고 뭐합니까? 손은 손이 왜 그렇습니까? 기숙사 뭐 뜨신 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안다 아닙니까? 보니까 우리 총무님은 아는 것 같네. 막 기름기 묻고 이러면 잘 안 진다 아닙니까? 옛날에 뭐 이래 닦아봐야 그렇답니까? 아니 형님 뭐 손은 와 그렇고 도대체 뭐하고 아침 먹고 어디 사라집니까? 우리 후배들이, 우리 동기들이 술집도 하고 축제하는데 술도 팔아줘야 되고 그렇게 가자 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그 마음을 먹고 지금 돈을 벌려고 정주영, 이병철 회장처럼 되려고 왔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안 가고, 다음 날 출근을 해서 이렇게 이걸 줍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돈 벌어서 아닌 것 같아. 이래갖고, 그날 학교 가서 그날 저녁에 후배들하고 축제 마지막 날 술 실컷 먹고, 술도 잘 먹죠. 제가 술을, 우리 조성은 부회장님 잘 압니다. 제가 술을 워낙 좋아하니까. 실컷 먹고 아침에 가서 사장님 저 사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 얼굴은 빤지리한 게 네 데모하러 왔나? 와 몇 달 하지도 않고 그만두노. 그래갖고 하여튼 뭐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거짓말해갖고 남은 돈 10몇만 원 받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5월 21일 되는 날 그날부터 이제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 나이에, 그렇죠? 대학교 성적도 엉망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공부를 하려면 대학원을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무 목적도 꿈도 희망도 없는데, 제 방금 들어보면 20살부터 25살까지 재수하고 1학년 때 술, 2학년 때 바이올린, 3학년 때 또 재수 이러니까 엉망진창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엉망이진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대학원은 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교수님들 5분 계시는 교수님들 대학원 가려고 하면 교수를 만나야 된다. 이래서 연세 제일 많으신 분부터 교수님 제가 대학원을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랬더만 김재영 교수님이 지금 정년 퇴임하셨는데 이래 보더만, 야, 니 미친 거 아이가? 이래요. 교수가 뭐 저런 얘기 하나 싶다. 니 임마 들어올 때는 성적이 그렇게 좋더만, 니 임마 나이도 그래 처먹고, 요즘은 그래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근데 옛날에는 뭐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니네 임마 나이는 그래 처먹고 몸은 그 모양인데 뭐 하고 있노? 성적은 엉망이고 학교는 안 보이고 뭐 엉망진창 아닙니까? 야, 니 어떻게 살라고? 대학원이 임마 니가 뭐 와서 뭐 니 안방인 줄 아나? 이래요. 뭐 이랬나 싶어. 니 애인 뭐 없나? 이래 옆방에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누구지? 접니다. 대학원 가겠다. 어쨌든 4명이 전부 다 똑같이 노 땡큐. 니는 안 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5번째 찾아갔던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기도 하고 뭐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대학교 3학년, 내가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포항공대에 있다가 인제대학교 백낙한 이사장님이 특별히 석좌 교수로 이렇게 모시고 온 분, 물리학계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 인제대학교 이런 데서 대학원 가서 뭐해? 서울 분인데. 이런 데서 대학 가서 뭐해? 그냥 뭐 졸업이나 하고 대충 나가면 되지 이거요. 포항공대가 아니니까, 그렇죠? 공부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이랬는데, 저는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 하니까, 그래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받은 느낌 있잖아요. 조교를 부르더만, 야 조교야 일어나. 얘가 뭐 공부한단다. 저 물리 실험실, 일반 물리 실험실 옆방에 책상 하나 하고 의자 하나 놔두라. 뭐 이래갖고 그 주라 공부한단다. 이랬어요. 내가 이제 지금 교수님인데 그 얘기하면 내가 언제 그랬노? 그래요. 나는 이제
아이고 네가 뭐 작심삼일이지 뭐 며칠 할 끼라고 이런 생각 툭 던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들어가서 정말 뭐 지금까지 한 9년을 그렇게 보냈으니까 지독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초등학교 때 12시에 잔다, 5시에 일어난다, 단어 외운다, 공부한다, 밥 먹는다, 씻고 화장실 가는 거 최대한 줄인다. 나는 막 억수로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한 번씩 점심때 보면서 문을 성 열고 이래 봐요. 정말 저거 안 나가고 있지. 이런 투에 내가 보니까 저기 나갈 때가 됐는데 한 열흘쯤 있다가 또 보니까 또 이래 와서 문을 열고 보고 내가 들어보니까 조교 보고 저거 공부 안 하니까 조교가 교수님 뭐 하루 전들 있는데요. 내가 퇴근할 때도 안 가고요. 뭐 이랬던 것 같아. 그리고 지났는데 방학이 이제 5월 21일부터 그랬으니까 방학이 어느 날 6월 말에 돼서 그 가면서 교수님이 조교 보고 야 정말 나가면 문 잠그고 이제 방학 때 저 물리 실험실 문 열지 마라 이렇게 했던 소리가 나는 다 들리는데 그래 나는 뭐 하여튼 지독한 마음을 먹고 8월 말까지 31일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왔는데 한 100일 정도 공부했죠. 개강할 때 내일이 9월 1일인데 오늘 8월 31일입니다. 한낮에 저녁에 11시 돼서 기숙사 문 닫기 전에 도서관에서 책을 들고 기숙사 들어가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해요. 100일 동안 공부를 죽자고 내 혼자 공부했던 것들이 너무 좋아갖고 가슴도 뿌듯하고 이 정도 같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그때 가졌는데 그래서 8월 말에 교수님이 와서 조교 보고 야 쟤 안 나간다 그러니까 조교가 뭐라고 했겠죠. 야 지독한 놈 다 있네. 그래갖고 그 뒤로부터 9월 달부터 야 니 뭐 나는 처음 봤다 니 같은 놈 포항공대도 이런 사람이 잘 없는데 이런 학생이 없는데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그 디자인 연구소 갑자기 뭐가 이렇게 잘 풀려요. 그 다음에 대학원도 가고 또 다음에 결혼도 하고 또 대학원 다니면서 좋은 디자인 연구소에 직장도 잡고 그래갖고 석사도 마치고 또 박사도 마치고 이렇게 보니까 컴퓨터 세대에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김영호 의장님께서 다녀갔는데요. 그 당시에 거의 25년, 30년 전에 홈페이지 뭐 이런 거 나올 때 내가 거의 뭐 우리나라 싹 쓸었습니다. 컴퓨터 그 당시에 디자인 연구소에 있을 때 상도 너무너무 많이 받고요. 김용호 의장님 잘 모르지만 사진 찍은 게 너무 많아요. 그때 너무너무 한 뭐 지금 20, 30년 전이니까 너무너무 그 젊고 유능하시죠. 그때 서전텔콤 그는 부산에서 IT 지금 같은 IT 업계에 아주 큰 양 회장이나 그런 분도 내가 기억에 똑똑하게 남죠. 너무너무 내한테는 살아있고 중요한 기회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시절들을 9년 동안 보내고 아까 짧은 시간 약 한 100일 동안을 공부했는데 그것이 뭐 신이 알아주는지 부처님 하나님이 알아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왔던 원동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에 아까 인제대학교 10년 근무하다가 구포에 있는 부산정보대학 3년, 동서대학 3년 그리고 이제 동의대학 온 지 한 16년, 17년 되어 가는데요. 거의 30몇 년을 대학교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충료의 대학 이제 2년, 3년째 됩니다. 충료의 대학에서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더 소중하고 지금 알찹니다. 너무너무 좋고 작년 1년 동안 다니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했던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3기 원우님들이 같이 또 원래회도 했고 또 좋은 말씀,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그렇게 갔습니다. 어쨌든 어떤 그 충료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있고 또 가슴 속에 있는 분들은 더 이렇게 잘 뭐라고 할까 사회생활에는 이런 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짧은 시간에 제가 원래 하는 메타버스는 얘기 안 하고 내 얘기만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어쨌든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유진식 총재님 그리고 우리 김명수 총장님 그리고 여러분들 4기 원우들 또 우리 1기, 2기, 3기 같이 했던 충료회 우리 같은 원우들 같은 친구들 소중한 네트워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더 많이 배우고 더 느끼는 것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초등학교 만들고 조선시대에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왔기 때문에 충효의 정신에 입각한 충효의 대학에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배우시고 삶과 또 여러분들 생활에 행복하고 윤택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